자, 요번에는 새롭게 나온 건데 가우스 기호라는 말이 나왔어. 가우스 기호.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해줄게. 자, 일단은 가우스 x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자체의 의미를 좀 봐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수 x에 대하여야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정수라는 이 표현입니다. 가우스라는 녀석이 묶여져 있으면,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숫자의 표현을 어떻게만 해주느냐, 정수의 표현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쌤이랑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얘들아, 가우스 해주고 선생님이 여기를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1.2야. 그럼 이 정의대로 그대로 해보자. 실수 1.2에 대하여 1.2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 1.2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가 누구야? 1이 되겠지.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우스 2.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야. 크지 않는다 했으니까 같아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1.1, 가우스 1.1, 1.2, 1.3 이런 것들은 다 1이고 딱 정수의 형태로 나오면 그거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가우스 마이너스 0.2 이런 거예요. 이건 얼마가 될까요? 아직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아직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제 가우스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얘들아, 수직선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근데 처음에 있던 거 1.2라는 녀석은 원래 여기에 있는 녀석이잖아. 그치? 근데 가우스를 씌워주니까 누구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로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우스 2라고 했는데 2라는 녀석, 여기에 딱 걸려있는 녀석은 괜찮아. 2가 그냥 그대로 나와. 오케이? 자, 그런데요, 가우스 마이너스 0.2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봐보면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한 이쯤이 마이너스 0.2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규칙 따라서 어떻게 하냐? 이 마이너스 0.2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가 바로 누가 된다고? 가우스를 했을 때의 값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가우스 마이너스 0.2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가우스라는 녀석은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뭐 정수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어쩐다?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가우스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 가우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얘 값이 얘들아 1이래. 1이래. 한번 봐보자. 누구를 대입해야 1이 될까? 방금 전에 했었던 1.2 괜찮겠지. 근데 1.1도 어때? 되겠지. 1. 여기 얘보다 더 작은 거 1.0005 얘도 어때?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한 이쯤에 있는 거 1.9라고 해볼게. 가우스 1.9 얼마야?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큰 거 뭐 1.9999 얘도 어때? 왼쪽에 있는 정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잠깐만, 1이 되는 녀석이 한두 놈이 아니야. 숫자로 다 표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숫자로 다 표현이 힘드니까 얘는 정수로 내가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정수로 표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일단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숫자들이면 무조건 가우스 씌워주면 다 1이 된다는 거잖아. 조심. 가우스 1도 어때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우스 x가 3이라고 된다면 x의 범위가 일단 누구하고 누구 사이라고 먼저 쓸 수가 있겠죠?
3하고 4 사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가우스 3도 역시 3이 되는 거니까 같은 것도 되겠구나라는 거야.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써주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가우스 x가 어떤 정수 n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x의 범위는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단 여기에 n이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도 등호를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지만이 나중에 가우스를 풀 때 매우 편리합니다. 오케이, 지금 가우스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너희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가우스가 들어갔을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책에 그 예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라고 했어. 이걸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좀 문제가 독특한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선생님이 하는 거 좀 봐줘. 어떻게 푸는지 좀 봐줘. 첫 번째가 이건데 이 가우스 x라는 녀석이 얘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범위에 따라서 이 가우스 x의 값이 바뀐다는 걸 니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범위로 먼저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 자, x의 범위가 지금 0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지. 근데 x의 범위가 만약에 0부터 1까지라면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와요? 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0.5 생각해봐. 가우스 씌워주면 얼마야? 1이야? 0이 되잖아. 그치? 아, 이 범위 안에서는 가우스 x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적용시켜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얘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 풀어주게 되면 x로 묶어지는데 그래서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오니까 x의 값이 누구하고 누가 나옵니까? 0하고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마치 부등식처럼 어떤 느낌이 조금 있냐면 일단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했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0은 어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너 탈락. 그래서 누구만 될 수 있다? 일단 여식에서는 3분의 2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다음 두 번째. 자, 모든 범위에 대해서 안 게 아닙니다. 그래서 x가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이랬을 때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가우스 x자리 이제 그대로 1만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2x지 는 1이다 라고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3x x 1 1 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오니까 x의 값이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 나오겠죠. 근데 또 조건 봐야지. 조건이 지금 뭐라고 했어?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돼요? 안 돼요? 탈락. 그럼 누구만 된다? 1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3분의 2와 1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15번. 자, 이 문제가 풀이가 딱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확인 체크는 원래 해준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이에요. 자, 105번에 1번 가우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가우스 x 플러스 32는 0이야.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또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디에서 당황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가우스 x의 제곱이라며 본 적도 없는데 너무 내가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복잡하게 생겼어.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꿔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치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가우스 x라는 녀석을 자, 뭐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얘들아. t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 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라고 써도 되겠니? 안 되겠니?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t-4 t-8은 0이라고 해서 t의 값이 누구하고 누가 나와? 4하고 8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봐봐,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잖아. 근데 여기 t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 다시 그러면 t라는 녀석 대신에 t 자리에 다시 가우스 x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가우스 x가 4 나올 때랑 가우스 x가 몇이 나올 때야? 8이 나올 때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가우스 x가 4래. 그치? 근데 4가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범위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범위 형태로 해주면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 라는 것과 얘는 어때?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9보다 작다라는 오! 방정식을 풀었는데 답이 부등식의 형태로 등장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가우스 때문에 2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은 범위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멋있던데요. 그래? 마음에 들어? 실은 내가 이것을 좀 좋아해. 헐렁헐렁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헐렁헐렁해서 좋아해요. 이럴 줄 없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풀 때도 역시나 느낌은 얘랑 비슷하겠지. 왜? 얘 또한 지금 가우스 x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래서 가우스 x는 일단 누구라고 또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 t라고 일단 또 한번 치환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 얘가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될 것 같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오니까 t의 값이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t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가보자. 그럼 t 자리에 다시 가우스 x를 넣어줘야 되니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가우스 x가 1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말 너희들이 조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그 가우스 x의 성질 중에서 너희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최대 정수할 때 정수에 동그라미 치자 했지. 가우스 씌워주면 무조건 정수밖에 안 나와. 정수예요? 그럼 얘 될 수 있어 없어? 얘는 정의 자체를 무시한 놈이라서 얘는 커트하고 시작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 x가 1이 되는 녀석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 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지요? 1보다 크거나 하고 누구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만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끝이 났고 다음 판별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가우스가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연장선이야. 특히 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엄한데서 폭탄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근해 공식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기 써줄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아까침에 근해 공식은 인수분해가 될 때라 해서 안 될 때라고 했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라고 해가지고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거든 얘들아. 그치? 중학교 때 판별식은 누구라고 배우니?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을 갖다가 무슨 식이라고 한다? 판별식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판단하길래 판별식이라는 말을 쓴 건가? 너희들이 그게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판별식은 뭐 목적 자체가 얘들아 이것의 목적 자체가 근을 진짜 완전 퍼펙트하게 구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목적이 있냐면요.
이걸 통해서 근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이 몇 개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 뭐 이런 꼴로 어떤 식을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판별식이라고 한 자리가 얘들아 만약에 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3이라고. 그럼 여기 판별식 안에 있는 자리가 지금 양수인다는 소리잖아. 양수이다고. 양수였을 때는 어떻게 돼? 근이 실제로 몇 개가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두 개가 표현되어 있지.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두 개의 근을 표현해놨어. 그치? 근데 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라고 해볼까? 판별식 자리가 0이라고 해봐. 0은 더 하나 뺀다. 그거잖아. 그래서 누구야? 누구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1만 나오지. 그래서 우리 얘를 갖다가 무슨 근이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중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중학교 때는 요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근이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고딩 때는요 얘를 뭐라고 배웠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마이너스를 없애고 누구로 뽑아버리자? i로 뽑아버리자. 아, 그럼 i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근이야? 무슨 수야? 허수죠. 허수를 근으로 갖는다 해서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써. 이제 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허근이 두 개다 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두 개의 허수를 갖는 근이 된다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에 나와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은 중학교 때는 근이 두 개다라고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근은 근이야. 다 근이야 얘들. x를 만족해주는 답들이니까. 근데 여기 근이 지금 어떤 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근이 두 개다? 실수인 근이 몇 개? 두 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근이 몇 개? 한 개. 대신에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게 중복이 되니까 무슨 근?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라고 하자고? 허근이 몇 개? 두 개.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표현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실근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야. 서로 다른 거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도 어때요? 지금 허근은 허근인데 다르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라는 얘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판별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너무 둥그러뭉실하게 배웠다면 이제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한다, 보겠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근일 때 있잖아 얘들아. 중근일 때 중근이라는 것은 근이 몇 개라는 소리지 지금? 실제로 표현이 됐을 때는 한 개잖아. 표현이 됐을 때는 한 개잖아. 그치? 근데 이 중근이란 말이 자체가 근이 한 개래. 근으로 표현했을 때는 근이 하나인데 만약 내가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어떤 제곱식밖에 안 나와? 완전 제곱식에서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중근이란 말은 어떤 말과 똑같다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건 중근하고 똑같은 말이야 라고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 자, 어디에 대해서 구체적이냐면요. 좀 문제에서 접근했을 때 과연 어떤 녀석이 조금 자주 사용되는가, 어떤 녀석이 우리를 조금 빡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 속에서 문제를 보면 조금 열받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실근이 존재할 때 라는 말을 써요.
실근이 존재할 때라는 말을 씁니다. 실근이 존재할 때라는 말 자체 그런 판별식이 너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생각하거든. 이거 틀린 거야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왜요 선생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이 두루뭉실한 말 자체가 뭐를 열받게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인지 아니면은 실근이 한 량만 하는 중근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할 때라는 말이 나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또는 중근 두 가지의 케이스를 모두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속에서 실근이 존재할 때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아셨죠? 꼭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체크 4번부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 3 플러스 mx 그다음에 플러스 m제곱은 0 이 다음과 같은 그늘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해서 1번에서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어쩔 때라고 했죠. 판별식이 어쩔 때 0보다 클 때를 조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말을 조금 못 치고 안 한 게 있는데 너희들 그 근해 공식에서 짝수 공식 기억나니? 짝수 공식,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있어. 뭐냐면 일단 D라는 것 자체를 너희들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짝수 공식을 표현할 때는 짝수 공식은 4분의 D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들아, B가 짝수지. 왜? 누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것의 절반 얼마예요? 3 플러스 m이죠. 오케이, 그래서 3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 c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개해주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m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니까 6m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라고 해서 m의 값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2번에서는 구하라는 게 뭡니까? 뭐를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야, 중근은 얘들아 판별식이 누구일 때였지? 0이었을 때였거든? 야, 그럼 봐봐. 이 식에서 여기만 뭘로 바꿔주면 돼? 등호 는이라고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뭐 구하라고 했어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도 판별식이 누구보다 작을 때야 이번에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등호만 반대로만 해주면 되겠네? 즉 답의 부등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쩐다? 작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5번 갈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갖는다.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 실근을 갖는데요. 근데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판별식 쓸 때 0보다 크다만 쓰져 있어? 뭐도 있어야 된다고? 같다도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중학교 때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찾아봐. 중학교 때의 실수가 뭘까? 가장 먼저 따져줘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따지고 해버렸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 하나 안 따졌어요? 뭐 하나 안 따졌어요. 문제 봐보세요. 이 문제 보지 말고 책에 있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맨 처음에 문제가 뭐라 나왔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해줬거든. 2차 방정식. 그럼 얘가 2차 방정식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누가 되면 안 돼? 그렇죠. 얘는 그래서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이걸 먼저 깔고 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식도 뭐라고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또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안 되니까 오케이. K는 0이 되면 안 돼.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첫 번째 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되는데, 개수 봐볼래? 개수? 개수가 지금 어때? 짝수죠? 그러면 짝수 공식 이용해도 돼요? 안 돼요? 얘도 짝수니까, 얘도 짝수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절반의 제곱 얼마입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뭐 하는 거? 0보다 큰 거 조사하면 되겠죠.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쵸? 자, 됐나요? 절반 제곱 야, 왜 4 들어갔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그죠? 미안해요. 자, 풀어봅시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니까 K제곱이 없어지고 자 2K 빼기 K에서 누구만 남죠? K만 남게 되고 1 빼기 2니까 플러스 3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니까 K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근데 조심. 근데 1은 안 된다며. 이것까지 다 만족해줘야 돼. 1도 안 되고 3보다도 커야 돼. 두 개를 모두 만족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얘를 다 만족해주는 형태로 이러고 표현을 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해주는 게 좋을까?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간단해진다, 얘들아. 알았지? 이런 것들 표현하기 너무 힘들 때는 수직선으로 표현해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마이너스 3보다 커. 근데 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건 누구를 갖고 있냐? 2를 갖고 있잖아. 크거나 같다. 쏘리.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1을 포함하면 안 된다 했잖아. 1은 빵꾸를 내야 되겠지. 1자리에다 빵꾸를 내주자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 안 되니? 그럼 이거를 다 표현해주는 방법이 바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리고 x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요거까지 다 만족해주잖아.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됐습니까? 어떻게 세우는지? 자, 다음 2번 갈게. 2번 같은 경우도 자, 얘도 짝수니까요. 얘도 짝수니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를 그대로 적용할게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K냐? 얘가 0보다 어쩐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전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되니까 없어져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도 역시나 뭐 해줘야 돼? 0이 아니고 1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해주는지를 봐야 돼. 그치? 자, 그럼 봐봐. 일단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1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군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근데 누구는 되면 안 된다고? 0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어차피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 자체가 0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써도 되겠지. 그래서 오케이 너는 얘 그대로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쩐다? 작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문제에서 이 두 개를 뭐 하라고 했어? 이것을 만족해주는 K값의 범위라 했으니까 그럼 봐봅시다. 이거 두 개는 모두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싹 오버랩 시켜보자고, 겹쳐보자고. 겹쳐서 시켜보면은 지금 이 부분만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줘야 되니까 두 개가 어쩐데 겹친 곳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가 겹친 곳이 답이다 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갈게요. 자, 2차식 k-2x제곱 플러스 4k-8x 플러스 3k-2가 뭐가 될 때? 완전 제곱식?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완전 제곱식을 방정식으로 푼다면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근이라 했어? 중근. 근데 중근은 판별식이 뭐라고 했어? 0과 같다라고 했죠. 즉, 얘는 판별식이 0인 거 찾으면 되겠네 라고 풀면 된다라는 거야. 현빈아, 알았지? 지우개 좀 그만 패. 그만 쑤셔. 아프겠다. 자, 그럼 봐볼게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조금 봐보니까 얘들아, 이거 누구로 묶을 수 있어? 2로 묶을 수 있지. 2로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2k-4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개수가 뭐야 지금? 짝수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 이용해도 되겠구만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 공식 이용해보자. 절반 제곱. 이것의 절반 누구죠? 2k-4를 뭐 해주자? 오케이. 2k-4의 제곱 마이너스 a c 누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k제곱 마이너스 16k냐? 플러스 16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0이다 라고 되니까 자, 다들 동료함들끼리 계산 좀 해보자. 그럼 얼마 되니? 오케이,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k 플러스 8k 하니까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플러스 16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2는 0이라고 되죠? 그러면 k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k가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해서 k 값이 누구하고 누구? 2하고 6하고 또 5 쓰면은 뺨따구. 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또 빼먹은 거 있어.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맨 처음에 야 2차식이래. 2차식은 얘가 0이 절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봐봐요. 내가 말 안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냥 거들떠도 안 봤던 녀석을 고등학교 때는 항상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K가 누가 되면 안 된다 소리야? 이 말 때문에 K가 2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2가 나왔지만 2는 절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구만 답이 된다? 용만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조금 7번이 독특한 형태긴 한데 봐보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잠깐만 뭐가 나왔어?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좀 끊자. 이거 뭔 말이야? 뭐 쓰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누구 쓰자고? 항등식.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임의의 k에 대하여, 어떤 k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기 제일 개빡친 게 뭐냐면 아니 볼 때는 2차 방정식 풀으라는 소리인데 항등식 또 적용시키라고? 힘들잖아. 그치? 순서 자체, 문제 서술되어 있는 거 좀 봐봐. 문제 서술 자체가 일단 누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뒤에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했잖아. 그치? 순서가 2차 방정식을 먼저 얘기해주고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먼저 2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법에 대해서 먼저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 다음 항등식을 적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면요. 일단 문제 처음에서 나와 있는 게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중근이라는 말, 합침에 대해서 판별식이 누가 된다? 0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럼 판별식 0이 된다 했는데 스톱! 개수가 어때? 짝수지. 야, 내가 짝수 공식 이제 외우자고 했잖아. 진짜 자주 나오잖아. 그치? 그럼 먼저 판별식이 0이다라는 짝수 공식을 먼저 이용해 보자고. 절반 제곱 해주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죠. c가 얘죠. 몽땅. 그래서 c를 그대로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0이다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거 정리해보자. k제곱 마이너스 2 ak 플러스 a제곱 해주고 분배 싹 합시다. k제곱 없어지네. a제곱 없어지네. 그럼 누구만 남았어? 마이너스 2a 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적용시켰던 거는 지금 몇 차 방정식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만 적용시켰다고. 근데 항등식 아직 적용 안 시켰잖아. 여기서 이제 항등식 적용시킬 거야.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 그럼 이제 누구를 문자로 보겠다? K를 문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K를 문자로 보니까 A, B는 상수 취급하면 되겠지. 근데 는 0이야. 항등식이야. 그럼 문자 앞에 있는 는 0이니까 얘가 누가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없는 애들도 누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 되겠죠. 그러면 A 값 얼마? 0이 나와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B의 값 얼마? 오케이. 그래서 A는 0, B는 1의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 하니까 문제에서 서술되어 있는 방법대로 2차 방정식을 언급했으니까 2차 방정식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항등식 적용시키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스무스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셔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